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5 고혈압과 소금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는 굉장히 중요하고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중요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과 소금 소개 파트입니다. 저염식은 좋고 고염식은 좋지 않다는 나의 의학 트레이닝은 분명했다. 나는 모든 고혈압 증세에서 저염식을 장려하도록 배웠다. 그러니까 의학 학부 동안에, 의학 학부 시절에 또는 레지던트나 인턴 시절에 항상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나는 사람들이 고혈압을 막기 위해서 평생의 저염식 계획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고혈압 치료를 위한 저염식을 장려한 나의 경험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나는 저염식이 혈압을 낮추는데 상대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저염식으로 인한 음식의 나쁜 맛 때문에 환자들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나는 저염식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거의 보지 못했다. 이 부분은 의사로서 이게 양심선언 같은 그릇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저염식이 건강하다, 고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권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염식으로 인한 음식의 나쁜 맛 때문에 환자를 비참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misera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단 소금을 음식에 적게 넣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음식이 맛이 있으려면 이 소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풍미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셰프들은 좋은 소금을 찾는데 굉장히 신중하죠. 그리고 식습관이 이렇게 바뀌면서 바뀐다기보다 조금 고급스러워지면서 쇠고기를 구워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소스를 활용을 했지만 지금은 소금에 딱 찍어 가지고 먹습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의 어떤 풍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비참하다는 것은 싱겁게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는 거죠. 싱겁게 먹으면서 음식은 맛이 없고 건강도 해치고, 지금의 이 거꾸로 가는 세상, 내 의학 경력 초기에 저염은 곧 저혈압이다, 싱겁게 먹으면 혈압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가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였다. 환자들을 좀 더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소금에 관한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혈압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저염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연구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연구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칼륨과 같은 많은 귀중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소금의 종류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있는데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질 좋은 소금으로 어떤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의 첫 번째 보고는 1904년에 나왔다. 암바드와 베자드라는 두 연구원은 소금의 결핍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 후 50년 동안 고혈압을 일으키는 소금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동물 모델들이 조사되었다. 이 연구들 중 거의 대부분에서 상당한 양의 소금, 정제염이나 예마나트륨을 일컫죠. 동물들에게 투여하여 유의한 고혈압을 유도했다. 일반 동물들의 권장량보다 10에서 20배 더 많이 소금을 먹였다. 이 동물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양의 소금과 인간과의 연관성은 의심했어야 했다. 게다가 이러한 연구는 미네랄이 충분한 정제되지 않은 소금, 천연염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동물 모델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그 실험 내용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정제된 소금을 사용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고혈압이 있는지를 체크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험을 하기 전에 소금이 마치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정해놓고 동물들에게, 여기서 동물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쥐죠. 쥐에다가 약 평균보다 굉장히 많은 소금을 그냥 먹입니다. 10배에서 20배. 우리가 소금은 생명이다 2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많은 양의 소금을 쥐에다가 때려 먹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순전하게 여기서 보면은 유도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고혈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금을 때려 먹여서 혈압이 높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엄청난 양을.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보면서 이미 소금을 고혈압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한 것을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또 추측하고 하는 데는 많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다 복용 설치를 위해서 정제된 소금을 제거하는 효과는 혈압을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많이 한마디로 쳐먹여 놓고 소금을 제거하니까 혈압이 낮아지더라. 의도된 실험 같습니다. 의학연구원들은 이 결과에 사로잡혔고 그들과 인간의 상관관계를 그릇되게 추정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쥐에다가 실험을 한 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리는 항상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쥐에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약물 실험을 하는데, 쥐에다가 약물 실험을 하고 나면 반드시 임상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죠. 쥐에다가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또 임상 집단을 모집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쥐에 실험을 했는데 이 항암제는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사람한테 써보면 그대로 좋아진다? 이런 엉터리죠,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후로 저염, 저혈압이라는 신조어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1979년에 서전 제너럴은 위의 연구에 근거하여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염식이 필요하다고 시작했다. 단순하게 설치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소금을 많이 먹였다가 줄이니까 혈압이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를 가지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저염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정부기관, 연구원, 의과대학 그리고 영양사들은
일반 대중들의 고혈압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소금 섭취를 줄이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미국 식품의약국 아서헐 헤이스 주니어 단장은 서전 제너럴의 보고서가 나온 직후 칼로리 섭취만큼 나트륨 섭취를 의식하는 날을 기대하며 나트륨 감소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강 목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아이디어가 타당한 것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연구 없이 소금 소비를 줄이는 것이 고혈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의학계에서 채택되었다. 참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정가된 소금은 혈압 상승과 기인한다. 혈압 상승에 기인한다는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된 가장 인기 있는 연구는 인터솔트 시험이었다. 이 연구는 35개 국가의 52개 센터에서 20에서 59세 이상의 실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사람으로 대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직접 사람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 연구원들은 소변에 전해질 배설소금, 소변으로 배설되는 소금량과 혈압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에 더 많은 양의 소금이 배출된다. 당연하죠. 인터솔트에서는 혈압과 나트륨 배설 사이에 약간의 관계가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이런 폭넓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솔트 스터디에서 혈압과 나트륨 배설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 말은 나트륨 섭취량이 늘더라도 혈압을 높인다는 그런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소금 배출량이 급격히 감소했을 때 혈압이 약간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이전 시간에 굉장히 많은 소금의 양, 6g 양을 줄였는데 겨우 이 정도로 감소하더라. 그래서 이 정도 수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가 참 힘듭니다. 과학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식단에서 소금을 크게 낮추고 혈압도 현저히 낮춘 4개의 인구 집단이 있다. 여기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4개 지역은 다른 문화의 비교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 집단이었다. 그 4개의 인구 집단은 브라질의 야노마모 진구 부족, 케냐의 파푸아 뉴기니 부족, 케냐와 파푸아 뉴기니 부족. 이 4곳의 사람들은 알코올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매우 낮은 체중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서구 국가들과는 달리 4곳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브라질의 야노마모 인디언들은 소금 섭취량이 매우 낮고 혈압이 낮은 그룹으로 인용되었다. 자주 인용이 되죠. 게다가 야노마모 인디언들의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지 않았다. 연구원들과 학자들은 이것을 높은 소금과 혈압을 연관시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야노마모 인디언들이 50년 이상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야노마모 인디언들은 증가하는 혈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2가지 요인인 비만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분명히 미국이나 서구 국가에서 야노마모 인디언 연구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원주민과 일반적인 도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의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2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우선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고혈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2가지는 이 비만과 술, 알코올이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인구 집단 원주민들은 비만이 없고 또 술을 거의 마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게 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소금 섭취량만 가지고 이렇게 혈압을 낮게 유지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전체적인 그런 설명입니다. 더군다나 혈압이 낮고 저염식을 한다라고 많이 알려진 에스키모인들, 비교 대상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주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는 게 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문화도 다르고, 또 소금 섭취량이 적어서 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평균 수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1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금 섭취량이 낮은 국가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고, 소금 섭취량이 높은 국가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다. 그거는 WHO에서 전 세계 200개국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민족들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평균 수명이 높은데, 이런 원주민들의 식습관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체질량 지수 비만이죠. 과중한 알코올 섭취는 인터솔트 연구와 많은 추가 연구에서 높아진 혈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소금을 가지고 잡아 팰 게 아니라, 이런 원인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소금과 혈압과는 관련된 증거가 부족한 반면에, 이 체질량 지수와 알코올 섭취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혈압을, 그러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런 것부터 먼저 살펴야 되겠죠. 내가 체질량 지수가 높으냐, 아니면 너무 과음하느냐, 자기의 습성에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금을 가지고 매일 내가 소금만 적게 먹으면 혈압을 유지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마도 비만과 알코올 섭취의 부재는 이러한 그룹,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룹, 매우 낮은 혈압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식습관을 하지 않으니까 소금과는 관계없이 낮은 혈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소금 섭취와 고혈압의 발병을 연결시키는 명백한 증거를 찾으려 했으나 인터솔트에서는 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연구원들은 48개의 센터에서 나트륨은 혈압이나 고혈압의 확산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소금 섭취와 혈압 변화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없었다 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니까 소금과 혈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소금과 고혈압에 관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부터 2001년까지 2명의 저자가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들 57건의 임상 결과를 요약했다. 저나트륨 시기는 고염 시기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1.27, 이완기 0.54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정도 수치는 숨 한 번 쉬어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8회에 걸친 흑인들의 임상에서 저염식을 통해 정상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혈압을 수축기 6.44, 이완기 1.98이 고염식 그룹에 비해 감소했다. 이 이야기는 정상 혈압인 사람들과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연구에서 저염식을 통해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들은 저염식 그룹에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뿐만 아니라
호르몬, 렌닌, 알도스테론, 노르아드레날린 등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증가된 호르몬은 심혈관 정상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증가된 호르몬은 식단에 존재하는 소량의 소금을 회수하려는 인체의 시도이다. 이 부분은 다 공부를 했는 내용입니다. 저염식을 할 경우에 굉장히 미미한 혈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RAAS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되고 이러한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호르몬들을 또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몸에 쌓이면 이게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염식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혈압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저염식은 혈압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에서도 더 건강한 것으로 홍보되었다. 6개월에서 7년까지 후속 조치를 포함한 11건의 임상이 검토되었다. 연구원들은 저염 그룹과 고염 그룹들 사이의 죽음과 심혈관 사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전에 다른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고염식한 그룹군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약 4.3배 높았다는 그런 결과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염식 그룹에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은 1.1, 0.6만 감소하였다. 이 리뷰의 저자들은 저염식으로 인한 혈압을 아주 작게 낮추는 것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을 맛도 없고 소금을 넣지 않아서 음식이 맛도 없고 그래서 맛이 없으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마다 미국 정부는 수천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지표를 분석한다. 저염식을 시작하게 된 그 과학자들은 저염식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릇된 그 쥐에 대한 실험이죠. 이게 인간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것부터 어긋나는데 쥐에다가 굉장히 과량을 소금을 먹였다. 둘째는 소금의 양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제염만 먹여서 실험했다. 그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저염식을 권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건 하나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연구일 뿐이죠. 지금 이거는 수천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지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지표 중 하나는 참가자들의 미네랄 섭취와 고혈압과의 관계에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71년에서 73년에 조사한 건데 부적절한 수준의 미네랄이 고혈압의 존재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라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칼륨과 칼슘이 부족하니까 고혈압이 있더라.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이게 칼륨과 칼슘 섭취량이 적은 거죠. 칼륨과 칼슘은 항고혈압 작용을 하는 좋은 미네랄들이죠. 추가 분석 결과 과일, 야채, 유제품과 관련된 모든 식품의 적절한 섭취가 최저혈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이러한 영양분들,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혈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고염식은 고혈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국민건강영양조사 1에서 밝혀졌다. 명백한 팩트가 이렇게 있네요. 놀랍게도 나트륨 수치와 혈압과는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저염식이 고염식에 비해 고혈압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염식이
고염식과 고혈압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식습관과 소금 관계, 그리고 소금과 혈압 관계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역의 상관관계, 저염식이 고염식에 비해 소금을 많이 먹는 그룹보다 고혈압이 더 관련이 있었다는 그런 것이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1988년도부터 행해진 거고 2000년대에 행해진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포함한 미네랄 섭취량 감소가 고혈압인 사람들에게서 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미네랄들을 먹으면 고혈압을 호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1, 70년에 행해진 연구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저염식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1998년도 조사와 2000년도 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다. 다시 재확인이 된 거죠. 연구원들은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키는 고혈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접적인 식이 원인은 칼슘, 칼륨 등 미네랄 등의 섭취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다고 확신했다. 미네랄 섭취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 고혈압의 원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질병통제예방센터 자체의 자료는 저염식과 고혈압 사이의 관계가 거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데이터는 낮은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미네랄 섭취를 보장하는 것이 혈압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평소에 적절한 소금을 먹는 것, 미네랄이 풍부한 적절한 소금을 먹는 것은 혈압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왜 거꾸로 뒤집어 놓는지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본인이 이제 치료를 한 그런 사례들을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잭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귀를 통한 실험보다는 훨씬 낫겠죠. 63세의 잭은 고혈압 치료를 7년 동안 받았다. 그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2가지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는 이뇨제와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말하기를 알약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나의 에너지 수준은 사라지고 나는 항상 피곤합니다. 나는 혈압약을 먹고 난 후부터 발기가 안 되며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 좋은 것은 뇌가 내 머리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아무것도 똑바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잭의 낮은 에너지, 성적 문제, 뇌기능 장애 등은 항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다. 사람 구실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잭을 조사했을 때 나는 그가 대부분의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는 소금이 부족했다. 내가 잭의 식단에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다. 잭은 다른 의사가 소금 섭취량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음식에 소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염분이 적거나 염분이 없는 음식만 구입합니다. 소금을 추가하면 내 혈압을 더 높이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혈액 검사 결과 잭은 나트륨 함량이 낮았다. 나는 그에게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사용하도록 권했고 추가적으로 미네랄 보충제는 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음식이 맛도 좋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금과 보충제 섭취 일주일 후에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고 잭은 말했다. 2달 안에 잭은 그의 약물들 중 하나를 중단하였고 나머지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잭의 이야기는 내 병원에서 매우 흔하다. 고혈압 환자는 처방전이 필요한 항고혈압제 결핍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고혈압 환자라고 이게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자기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교정되면 혈압은 정상화된다. 고혈압은 신체에 문제를 나타내는 신호이다. 혈압의 상승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소금을 줄이라고 하는데 이 의사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던져주니까 아니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선생님 지금 소금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이 의사는 아니야 소금 없이는 고칠 수가 없어. 고혈압을 소금으로 우선 몸의 균형을 잡아줘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금을 줍니다. 이 항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항고혈압약이라는 것이 뭐 혈관을 확장하거나 심장의 근육 수축을 막거나 그래서 강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런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임수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혈압만 그냥 낮추어서 근본 원인은 살펴보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에 나타나는 문제적 신호, 이 신호를 이러한 약으로 그냥 덮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고혈압 치료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고혈압을 치료한다는 약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약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럼없이 겁도 없이 받아먹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몸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언가? 고혈압이 생기면 그 이유가 뭘까를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콘크리트로 덮듯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런 케미컬적인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먹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바라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라의 사례. 53세의 바바라는 1차 진료 의사에게 연례 검사를 받으러 갔고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조금 피곤했지만 고혈압은 생각지 않았다. 혈압이 165, 100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주치의는 즉시 나에게 항고혈압 처방전을 써주었고 원인은 안 살펴봅니다. 그는 내가 평생 이 약을 복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팔기 더럽게 좋은 구조네요. 의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배운 대로 쉽게 처방을 해버리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일하는 바바라는 다음날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평생 약을 먹으라는 말을 듣고 불편했다. 내가 바바라의 시기를 관찰했을 때 그녀가 저염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바바라는 소금이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소금을 피했다라고 했다. 검사 결과 바바라의 나트륨 수치는 137mmol.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141에서 145로 보는데 일반 정상에 비해서 낮았다는 거죠. 나는 바바라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요법뿐만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소금을 하루에 반 티스푼 먹게 했다. 게다가 그녀에게
모든 정제된 음식을 없애라고 충고했다. 2주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개월 만에 혈압은 평균 110 그리고 70이었다. 나는 소금과 보충제를 섭취하기 시작했을 때 곧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잠을 더 잘 자고 더 이상 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밤에 잠도 더 자고 싶지 않습니다. 고 말했다. 바바라의 혈압은 여전히 낮으며 그녀는 어떠한 항고결제 복용하고 있지 않다. 항고혈압제죠. 바바라에 대한 최근의 근황. 바바라가 그녀의 식단에 천연염을 첨가한 지 이제 5년이 되었으며 여전히 항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혈압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적절한 소금의 섭취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고른 음식 습관으로 회복을 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